뉴저지의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플레이세즈 팍의 교육위원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년 사이 ATM 스키밍이 무려 546%나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주류법의 개정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렌트비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실행된 컴퓨터 기반 표준 시험은 30개 주 이상에서 오작동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의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플레이세즈 팍의 교육위원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로 나선 제이슨 킴 펠팍 전 부시장과 톰 마타라조 현 교육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저지주 펠팍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제이슨 킴 전 펠팍 부시장과 톰 마타라조 현 교육위원이 교육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펠팍 파인 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유권자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교육위원 3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모두 7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육 전문가인 것이 장점이라고 밝힌 김 후보는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펠팍 교육위원을 역임했고 2010년부터는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등 버겐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인 마타라조 의원은 현재 클립사이드 팍 인스트럭션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고 펠팍 교육위원으로도 25년간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2,700만 달러 규모의 2016-17학년도 교육 예산에 대해 찬성한다며 월 10달러 정도의 추가 부담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더욱 양질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9일 실시되는 펠팍 교육위원 선거는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년 사이 ATM 스키밍이 무려 546%나 증가했습니다. 신용 정보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은행 내부 ATM기를 이용하거나 칩카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크레딧닷컴은 ATM 기기에서 카드 매그네틱에 저장된 정보를 읽고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소위 ATM 스키밍이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1년 사이 546%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이 대폭 강화되는 칩카드 시대로 바뀌기 전 매그네틱 카드를 대상으로 마지막 사기 행각이 반짝 늘어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ATM에서 기존의 입출금 기능 외에 각종 유틸리티 페이먼트도 가능해지는 등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사용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크레딧닷컴은 ATM 스키밍을 방지하기 위해서 ATM 사용 대신 은행 창구를 이용하고 은행 외부보다는 내부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떠오르고 있는 칩카드가 더 대중화되면 스키밍 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칩카드는 매그네틱 카드보다 정보를 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카드 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출금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최근 대형 주류 은행들을 중심으로는 카드 없이 출금할 수 있는 신기능을 갖춘 ATM 기계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법의 개정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도 한층 쉬워지고 일요일 오후 12시 이전에도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015년 임명한 뉴욕주 주류법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주류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15가지로 구성된 이 권고안은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더 쉽게 하고 일요일 오후 12시 이전에도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현재의 주류법은 비즈니스 라이선스 유형이 아닌 술 종류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주류법 재편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요일 주류 판매 규정과 관련해 현재는 일부 식당이나 바, 술집에서 일요일 오전 4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한시간 규정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로 바꾸거나 일요일 오후 12시 이전에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외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종류도 대폭 줄였습니다. 현재 일부 식당 등에 발급하고 있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는 9종류인데 이를 맥주 판매 라이선스, 와인 맥주 판매 라이선스, 맥주 와인, 주류를 제공하는 시설을 위한 판매 라이선스 등 3종류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매년 전국 대도시의 아파트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들의 아파트 임대료 부담 능력은 점점 저하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아파트 렌트비의 상승 속도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문조사 업체인 라이스의 1분기 전국 아파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분기 아파트 공실률은 4.5%로 2015년 2분기에 4.2%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렌트비도 상승했지만 렌트비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전문 업체인 엑시오 매트릭스는 3월 전국 실질 렌트비가 2월보다 4.1% 올라 지난해 3월에 5%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덴버, 휴스턴 등 대도시의 임대료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세크라멘토, 리버사이드 등 중형 도시들의 임대료는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들 지역의 렌트비가 오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간 전국적으로 100만 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예정돼 있다며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 렌트비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급 아파트여서 단기간에 임대료가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를 출발해 플러싱을 거쳐 자메이카를 오가는 Q65 버스에 노선 2곳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변경안이 승인되면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보드 세븐은 지난 12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제출한 Q65 버스 노선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Q65 버스는 플러싱에서 기존의 바운스트리트 대신에 파슨스 블러바드로 노선을 옮기고 Q26 버스 정류장을 함께 사용합니다. 커뮤니티 보드 세븐은 바운스트릿은 도로가 좁고 불편한 반면 파슨스 블러바드는 넓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칼리지 포인트에서는 기존의 폴틴 로드 대신 바로 옆 블럭의 폴틴 에비뉴로 노선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폴틴 에비뉴로 버스 노선을 변경할 경우 운행 시간도 단축되고 폴틴 로드에는 길거리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버스 정류장이 한 블록 더 멀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세븐은 실제 변경안이 실행될지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교통국과 커뮤니티 보드 세븐이 승인하면 변경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올 여름부터 차량국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첫 번째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 검사부터는 차량 소유주가 일반 자동차 정비소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95년형 이전 차량은 5월 1일부터 배기가스 검사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국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배기가스 검사를 받을 경우 두 번째 검사까지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차량국은 올 여름부터 차량국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첫 번째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일반 자동차 정비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정부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마다 차량 한 대당 $20 29센트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올 여름부터 새롭게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량국은 오는 5월 1일부터 1995년형 이전 차량들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국 측은 1995년 이전 오래된 연식의 차량 20만 대 중 한 달에 3,500여 대가 폐차되고 이들 차 중 재검사율은 15% 미만이기 때문에 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량국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상업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교장평가에 학생들의 SAT나 AP 시험 점수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은 학생들의 점수를 교장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 교육국은 각 학군 교장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새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장 평가 방안에 SAT 등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서한에는 각 학군이 AP, SAT 시험, 국제학력평가 시험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점수를 주 교육국에 제출하면 교육국이 이를 토대로 해당 점수를 평가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 슈왈츠 주 보조교육위원장은 새로운 평가 개정안이 학생들의 참여와 성공적인 대입 준비 과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사들의 수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기존의 교사 업적 평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의 대입시험 성적이 교사평가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정부는 이번 평가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주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새 표준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30개 주 이상에서 기기 오작동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존폐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30개 주 이상에서 컴퓨터 기반 시험 오작동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리기관 페어테스트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2개가 넘는 주에서 오작동이 보고됐고 올해 3월 말까지도 3건이 신고됐습니다. 주로 보고된 케이스는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해 시험 시작을 위한 로그인이 불가하거나 기재한 답안이 사라져버리는 일 등이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술적 문제로 학생들의 답이 지워져 버리자 지난 2월 다시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이전 시험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와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해 컴퓨터 기반 표준 시험은 존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한된 대역폭 때문에 발생한다며 주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그동안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인센터 건축 당시 LA 커뮤니티 재개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게 돼 향후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5만 9천 달러를 관계 기간에 상환하게 됐습니다. 노인센터는 센터 건축 당시 LA시로부터 대지를 1년에 1달러씩 30년 대여를 받았고 LA시 재개발국 CRA LA로부터 건축 지원금 190만 달러를 받아 센터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CRA LA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당시 노인센터는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19만 달러씩 총 10년 동안 관계 당국에 상환해야 하는 조건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3월 8일 현재 대출 잔금이 144만 1,000달러로 45만 9천 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처음으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노인센터는 설명했습니다. 또 교포 전체 아주 굉장히 활력소가 진짜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 정말 반신반의하고서 우리가 이 스케줄을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2013년에서 2014년까지 7만 9천 달러, 2014년에서 2015년까지 19만 달러,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 3월 8일까지 19만 달러를 노인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통해 상환한 것입니다. 메디칼 센터, 치과, 또 가운데는 한방 침구, 뒤쪽에는 그 양약, 그 의사들이 와서 이제 그것도 도네이션을 받는 거야. 해서 치과 의사 중에서 한두 시간 여기서 봉사하게. 그걸 무료예요. 이제 노인센터의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범죄자 체포 현장,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가득합니다. 특히 총기 소유가 가능한 미국은 그 긴박함이 더하죠. 영화보다 더 긴장되는 체포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교회 앞. 총을 든 남자와 두 손을 든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침내 경찰이 출동해 손을 든 남자를 제압합니다. 남자는 교회의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던 좀도둑이었습니다. I saw the guy walk up the sidewalk and he saw me, then he took off running. Well, as soon as I hit the sidewalk over there, I took my weapon out. Okay. So, you know, just in case, I didn't know where he was. 교회 관리인의 침착한 대응에 어설픈 좀도둑은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마이애미의 도로를 질주하는 빨간 자동차를 경찰차들이 바짝 뒤쫓습니다. 골목길로 달아나 보지만 벽에 가로막히고 경찰이 순식간에 용의 차량을 에워쌉니다. 용의자는 차를 후진시켜 마지막 안간힘을 써보지만 경찰차에 부딪혀 실패합니다. 경찰견까지 풀어 공격하자 용의자는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국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도로에서 붙잡힌 용의 차량. 손을 든 운전자가 얌전히 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경찰차로 돌진해 문을 엽니다. Whoa! Oh my God! She's trying to take the LAPD cruiser. Oh my God! 하지만 주변에 있던 경찰이 곧바로 용의자를 끌어내려 경찰차 탈취 시도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용의자는 경찰차 절도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스티브 김 변호사가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지법의 치안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김 신임 판사는 스트로즈 프리드버그 로펌에서 서부 세계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 본부장으로 재직해오다 이번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김 판사는 오클라호마 대학을 나와 조지타운 법대를 졸업했고 LA에서 연방검사로 활약했습니다. 지난 11일 선서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김 판사는 앞으로 8년간 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올 7월부터 뉴저지주 내 모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통국 리차드 해머 국장은 어제 5년 동안의 교통기금 80억 달러가 6월 30일이면 고갈돼 7월 이후로 예정된 공사에 예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휘발유세를 올리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잉그로드 클립스 타운 의회가 COP 경찰서장의 징계권을 가결하고 30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COP 경찰서장은 지인들의 교통 위반 티켓 무효화, 차별적 주차 위반 티켓 발부 지시, 또 실제보다 많은 오버타임을 청구한 경찰관을 묵인해준 정황 등이 경찰 내부에서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클 맥모로우 부서장이 서장 대행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COP 경찰서장은 마녀 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60대 한인 여성 살해 용의자가 밝혀졌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은 어제 피해자 61세 김화선 씨의 살해 용의자로 김 씨의 의붓아들인 27세 조민영 씨를 긴급 체포해 수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계모인 김 씨와 집에서 말다툼 중 칼로 김 씨를 수차례 찌르고 경찰에 오기 전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고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고 따뜻하겠지만 밤늦게는 짧은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